배추가지만 또 다 도망갈 수도 있은 게 하다가 도망갈 수 있는 게 배추가지. 같이 가세요. 커피 좀 끓이려지. 이럴 때 남편은 영락없는 남의 편이다. 젊을 때와 달리 이젠 쉬엄쉬엄 했으면 하는 게 아내 마음. 허나 남편에겐 턱도 없는 소리다. 골고루 잘 뿌려. 이게 뭐요 이렇게. 아이 참나. 일을 하는 거요. 막걸리야 이거. 에? 내가 너무나도 본체만치 하고 소리 지르더니 걸음마에 뿌리고 뭐라 가네. 마나가 다쳐서 넘어지는데도 서서 안 보고. 이제 막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시각. 탑정호에도 아침이 밝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인 이곳. 멋진 풍광과 맑은 물만큼 고기 맛도 좋기로 소문난 곳이다. 아이고 오늘도 하루가 또 시작되네. 시작돼. 밀어. 자연이 내린 선물에 기대어 살아온 허성기 박일성 부부. 오늘 날씨가 좋네. 새벽 하늘만큼 푸른 호수를 가르며 나아가는 부부의 배. 매일같이 반복된 일상. 이렇게 붕어를 잡으며 살아온 세월이 벌써 48년이다. 전화문도 좀 있나? 전화문가? 아니야. 어떤 나무야 그럼?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드넓은 호수 한가운데에 멈춰선 부부. 고기 있어요? 여기부터. 응, 여기 뜰막. 들막. 쭉지에서 막 갈았네. 찢어졌어? 가지가 쭉 찢어져. 전날 오후에 놓은 그물을 다음날 걷어 올리는 방식으로 붕어를 잡는 부부. 간밤에 걸려든 물고기가 하나둘 걸려 올라오는데 어째 남편 성기 씨 표정이 밝지가 않다. 부르기. 네? 부르기. 아 블루기예요? 외래죠. 기대한 붕어 대신 외래종인 블루길만 잔뜩 잡힌 상황. 첫 번째 그물을 걷어 올리기 무섭게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부부. 이번 그물도 블루길만 가득이다. 날씨가 좋아 기대했는데 붕어잡이가 영 신통치 않다. 이렇게 20번 정도 그물을 걷어야 하루 작업이 끝나니 갈 길이 먼데 앞불싸 길게 늘어진 나뭇가지에 그만 녹아 걸려버렸다. 잘해. 온 세상에 이게 뭐여? 나무가 걸리는데 또 잘려서요? 깐쪽거리지 말고 푹 담궈서 밀어. 남편 타박에 시무룩해진 아내 일성 씨. 노젓기 담당인 아내가 실수를 하면 곧잘 잔소리를 하는 남편이다. 뭐 나와? 어제보다 더 나와. 안 놓던 데라 혹시라고 기대했더니 안 오시다네. 아이고 다 오지도 못하고 이 날이 따스운데도 이 모양이야? 겨우내 얼었던 호수가 다 녹아서 이젠 붕어가 많이 잡힐 만한데 기대와 영 다르니 남편 목소리에도 날이 선다. 반대만 줘서 반대. 나무에 걸릴 때는 노를 쳤으면 안 되지. 불에 끼가 되지 그게 쳐서. 아이고. 승질나게. 자기가 그런 데만 놨으니 그렇지. 노질하게 나쁜 데다만. 몇 년 경력 노전한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짜서? 붕어가 안 잡히는 게 어디 내 탓이랴. 쉬지 않고 노를 젓는 것도 힘든데 남편 잔소리까지 더해지니 냅다 포기하고 싶을 만도 한 상황. 그래도 이게 낫다는 아내다. 그물 올리기가 더 힘들지. 저것은 막 팔 있는 데 힘을 들여서 잡아당겨야 되고 깊은 데 잡아당기려면. 그런데 허리 아프고 팔 아파서 뭐 잡아당기지 못해. 팔심이 없어서. 그물을 벗어나겠다고 발버둥치는 물고기와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일.
그러니 남편은 그물을 올리고 아내는 노를 젓는 일이 당연시 됐다. 잉어 한 마리 나왔다. 큰. 기대하지 않았던 월척이 낚이는 게 이 일의 재미. 젊을 땐 이런 것도 모르고 많이 잡아 파는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다. 이른이 넘은 이제서야 재미도 느끼고 멋진 풍경도 하나 둘 눈에 담아보는 부부다. 3시간의 조업을 마치고 탑정호를 떠나는 부부. 그런데 그물에서 잉어를 분리하는 아내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그물도 고기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48년차 베테랑의 실력. 2딸과 아들에게 가난만은 물려주지 말자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날들. 그 세월이 모여 노련함이 되었다. 붕어 일관도 안 돼, 쉽게. 여기서 배 물려고 오고. 아, 빨리 내려. 하나 잘 됐어. 내려. 빨리 펄떡 뛰어. 난간에 받고. 옳지. 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핀잔을 주는 남편 성기 씨다. 오늘은 붕어보다 외래종인 블루길이 풍년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확에 잠시 예민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밥벌이는 했다 싶어 다행인 남편 성기 씨. 욕심을 낸다고 모두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은 안다. 40여 년 어부로 살아온 인생이 안겨준 교훈. 때문에 부지런함과 알뜰함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았다. 탑정호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자리한 부부의 보금자리. 조업을 끝내고도 남편 성기 씨와 아내 일성 씨는 쉬지 못한다. 잡아온 물고기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 아내 일성 씨가 먼저 잉어부터 골라내고 곧이어 블루길도 걷어내는데 그러고 나니 남는 붕어가 몇 마리 되지 않는다. 아쉬운 마음도 잠시 아내가 골라둔 블루길을 어딘가로 옮기는 남편 성기 씨. 이건 애래중이니까 정부에서 소매할 때 하려고 냉동시키는 거예요. 냉동. 사실 외래종인 블루길은 붕어의 알을 잡아먹는 터라 붕어잡이가 주업인 어부들에겐 골칫거리. 그래도 그물에 걸려든 것들을 팔아넘기면 1kg당 4,000원씩은 받으니 부차적인 돈벌이가 되는 셈이다. 창고에서 나온 남편 성기 씨. 가던 걸음을 멈추고 뭔가를 정리하는데 집 앞에 자리한 붕어 식당에 들린 것. 25년간 아내가 도맡아 운영했던 곳이다. 100여 명씩 모였었어요, 여기. 100여 명요? 예. 그 회사 아내 일성 씨의 음식 솜씨가 입소문을 타며 돈 버는 재미도 쏠쏠했었다. 그러다 보니 제 몸 챙기는 건 뒤로 미루고 미련하게 일만 해온 아내. 식구가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어깨가 인대가 늘어가지고 그 수술을 2번 하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살라고 하는 건지 죽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 날 것 같아 2년 전 식당을 접자고 먼저 제안했던 남편 성기 씨. 돈방석에 올라앉은 것만 같았던 지난날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제 능력만큼 부지런히 하는 게 옳은 길이라 믿는다. 그 시각 집에선 아내 일성 씨가 늦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새벽부터 조업을 나가느라 10시가 가까워서야 첫 끼를 먹는 게 부부의 일상. 얼큰한 김치찌개에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까지 솜씨 좋은 아내가 뚝딱 차려내는 밥상이다. 밥 먹기가 이렇게 힘드냐. 에휴, 오늘은 반찬이 색다르네. 컵 좀 하나 줘보시오. 내 보통 김치찌개인데 뭐가 색다르 또 하다가 이렇게 아유, 잘해. 뭐 구이가 있네. 반찬 투정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남편 성기 씨지만 생선구이를 먹다 보니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붕어 생각나네. 붕어도 한번 해줘요.
먹고 싶어요? 아, 알았다. 오래간만에 또. 오늘 좀 바빠서 못하고 내가 내일에도 시간 나서 지어줘 볼게요. 말해도 고마워. 조리 시간이 길고 방법이 까다로워 식당을 접은 뒤론 맛본 일이 손에 꼽히는 붕어 요리. 번거롭지만 남편이 해달라니 선뜻 응하는 아내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밖으로 나선 부부. 그런 것도 누가 좀 만지면 어때요? 맨날 계셨다고 나를 붙잡겠어 그냥. 해야 먹고 살아. 아니 고기만 그거 한 가지만 하면 좋잖아. 그런데 반농사 짓는다니 논농사 짓는다니 나를 이렇게 볶아 먹는다니. 그게 내가 힘들지. 나는 농사도 안 짓고 예쁘게 화사하고 이쁜 옷 입고 놀러 다니고 싶어. 다복했던 것도 잠시. 배를 탈 때나 밭일을 할 때나 일터에만 나서면 티격태격하는 부부다. 일도 하기 싫은데 잔소리까지 하는 남편 때문에 2배로 힘든 아내. 남들은 더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었어요. 넘어가 빨리빨리야. 대충 가지 마. 또 다 도망갈 수도 있어 이제. 하다가 도망갈 텐게 대충 가지 마. 어? 같이 가세요. 그 커피 좀 끓이려지. 이럴 때 남편은 영락없는 남의 편이다. 젊을 때와 달리 이젠 쉬엄쉬엄 했으면 하는 게 아내 마음. 허나 남편에겐 턱도 없는 소리다. 골고루 잘 뿌려. 이게 뭐야 이렇게. 아유 참나. 일을 하는 거요. 막걸리야 이거. 에? 내가 너무나도 본체 많지 하고 소리 지르더니 걸음마 예쁘게 뭐라 가네. 마나가 다쳐서 넘어지는데도 서안 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산다는 게 어디로 가야 저리 가야 마음 같아선 2손 놓고 가버리고 싶다가도 남편이 혼자 일하는 건 못 보겠어서 결국 거들고 마는 아내다. 그날 오후 부부가 트럭에 짐을 싣고 어딘가에 갈 채비를 한다.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어딜 가나 했더니 아침에 조업을 나왔던 탑정호다. 아유 비껴. 왜 이렇게 퉁명 싫어? 늦은 오후가 되면 고기 그물을 놓기 위해 다시 배를 타는 부부. 그런데 남편 성기 씨 말도 없이 아내를 두고 가버린다. 나 태우다 않고 막 휘행하니. 안 밀린다고 하면 그러고 있으면 어쩌는 거요? 그거 미느라고 그랬지요. 밀면은 저가 안 닿게 생겼으면은 저게 또 걸쳤어. 잡아야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머쓱한 남편은 아내가 늑장을 부렸다며 타박을 한다. 아무도 안 탔으면 그냥 확 놔버리면은 어떻게 건질 거야? 생각을 일찍 또 물에 나왔어. 또 시비하기 시작하는 거지. 얼른 타 또. 투덜대며 배에 오르는 아내 일성 씨. 남편 성기 씨는 모른 척 노만 젓는다. 50년 가까운 세월 이 길을 함께 달린 부부.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호수처럼 때론 막막하기만 했던 시절도 부부는 같이 견뎌왔다. 끊임없이 투닥대면서도 늘 함께하는 이유다. 오후 조업에서의 노젓기는 남편 성기 씨 담당. 그물을 놓는 일은 당기는 일과 달리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내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어째 아내 표정이 썩 좋지 않다. 이거 보면 완전 너무 또 걸레네.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한 번 해도 제대로 해야. 어이 그렇게 일해도 안 나오니까는 나는 사야 되면서 돌라고 그러지. 됐어, 한 번 잡아보려고. 왜 이렇게 내 까쪽으로 가? 진짜 성질나네. 이씨. 아 자기가 그리 가라며. 그래, 돌아가지 아까 저기서부터요. 아유 참 그냥. 태국이 나온다고 이리 올라온 거 아니야? 난 저기다 놓고 싶어야지. 이렇게 거기다가 쭉 나가려고 안 했어. 거기만 나와. 물에를 나오들 말아야 돼. 아유.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그물 놓는 자리를 두고 설전을 부리는 부부.
아침엔 노젓는 게 영 형편없다며 남편이 아내를 타박했는데 이번엔 정반대. 서로가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어느새 또 한나절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날 밤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남편이 방으로 들어선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했더니 밤에 12시가 나갔다 들어와도 저거 써야만 사는 양반이. 뭐 쓰시는 거예요? 자기 하루 겪은 일. 뭐하고 한 거. 늘 일기 쓰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남편 성기 씨. 30년 넘게 이어져 온 습관이다. 한 달 전에, 뭐 1년 전에 한 일을 여기서 써놓으면은 이 글씨는 기억을 하잖아요. 날짜별로 다 돼 있으니까. 닦고 그러면 2010년도 9월 16일서부터 2011년도 11월 23일까지. 남편 성기 씨에게 일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 같은 존재. 86년도 가계부 식으로 이제 썼다가 이제 점점 더 자세하게 된 거지. 자세하게. 남들은 지독하다고도 했지만 남편 성기 씨에겐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이었다. 내가 과연 지출을 얼마를 하는데 과연 수입은 얼마나 되나? 그걸 따져봐가면서 사람이 살아야지. 남들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날 어렵지. 어려워. 그렇게 살아요 나는. 남편이 일기 쓰기에 몰두해 있는 그 시각 아내 일성 씨는 그제서야 하루의 찌든 때를 씻어낸다. 고된 노동 탓인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얼굴에 거울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아내. 발라도 발른 패도 안 나고 맨날 매ner고 다면 일만 하고 특근하게 돌아다니면 일하니까 얼굴이 우리 신랑보다 더 늙었다 소리 많이 듣고 살아. 칠순 나이에도 할머니 소리는 듣기 싫고 늙어가는 걸 체감하는 건 어찌나 서럽기만 한지. 자기 차 한 잔 줄까요? 됐어요. 드라마나 가보셔. 나 심심한데 얘기나 좀 하지 그냥. 아내 말에도 요지부동인 남편. 자기는 뭘 이렇게 맨날 썼어요? 얘기나 좀 하고 좀 놀고 하지 그냥. 이럴 땐 불쑥 서운함이 밀려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편 이해해주는 건 아내뿐이다. 말만 그렇게 그냥 부스끄지 속정은 그냥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 게 내가 지금도 정만 믿고 이때까지 살았지요. 하루 종일 일만 했으니 이 시간만큼은 남편과 다정하게 얘기도 하고 싶은데 오늘도 드라마를 친구 삼는 아내다. 일 저지르고 후회하는. 어느새 일과를 마치고 방에서 나온 남편 성기 씨. 아니 지금 뭐 하고 있어? 피곤해서 앉아? 이거 보고 이게 끝나면요. 아이고 그만 자 이거. 옆에 앉아 같이 봐주진 못할 망정 불까지 끄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 은적봐 정글이 겁치간데 아이고 피곤해 빨리 자. 사람 피곤하다. 10시에 한단 말이야 정글이 겁치. 유난히도 길었던 부부의 하루가 저문다. 다음 날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은 새벽이지만 여느 때처럼 조업 나갈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부부. 먹고 살기 위해 평생 반복해온 일이다. 부부를 반기는 청명한 날씨. 아유 좋은 아침은 또 얼마나 될라나.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잡히길 기대해보는 부부다. 그런데 호수 위에 웬 쓰레기인가 했더니 이게 바로 그물을 묶어둔 부표. 아내가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남편이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오늘은 첫 그물부터 붕어가 걸려 올라온다. 저 2마리 나왔다. 어제와 달리 시작부터 좋은 기운에 즐겁게 조업을 하는가 싶던 그때 못 쳐다보니까 배가 돌아가도 몰라 만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수당하지 마 또. 어저께 여기서 한바탕 서보셨는데 또 의자형에 또 뭐라고 썼노? 바람도 안 부는데 그냥 배가 왜 돌아가는 바람 안 거지. 불어요? 바람 불지. 자기 뭐 하는 사람이야? 남편 성기 씨의 잔소리가 또 시작됐다. 거기 안에서 그냥 뭐 농화 붙잡고 앉았으면 되는 거야? 이쪽으로. 들고 가고 이슈. 자기 생각만 하지. 자기 마음에 싹 들어야 되고 조금만 들으면 꼭 한마디 하지. 그냥 넘어갈 데가 없어. 노를 개떡같이 쪄서 길지. 생각을 해봐요. 개떡까지 안 적게 생겼나? 뭘 생각하랴? 뭐 하루 이틀 적었어? 몇 년을 했으면서 중량이 미친 줄 알아 지금? 만날 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아야 하니.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승질나면 누구 안 적고 가. 비유건드리지만. 오늘은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아내 일성 씨. 더 이어지려나 하는데 건져올린 붕어가 두 사람의 신경전을 잠재운다. 잘 나온다. 만선호라는 부부의 배 이름이 빛을 발하는 어획량이다. 하루하루 잡아들이는 양이 이토록 다르니 이곳은 부부에게 비밀스러운 보물 창고와도 같은 공간. 묵직해진 배만큼 마음도 풍성한 부부다. 조업을 마친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다. 달아냐고 다. 잡은 고기가 많으니 바빠지는 부부다. 붕어가 몇 킬로냐? 오늘 잡은 것이 자그마치 20kg에 가까운데 어제는 대야를 반밖에 못 채웠지만 오늘은 얘기가 다르다. 싱싱한 상태로 붕어를 배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부부. 첫놀림이 바빠진다. 성기 씨 부부가 붕어를 판매하는 곳은 탑정호 근처의 매운탕 음식점들.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 오래도록 부부를 믿고 주문해준 단골들이다. 어머, 야, 맥이 또 나왔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쓰러졌네. 아이고, 다 나왔네. 혹시나 그새 상태가 안 좋아질까 싶어 얼른 고기를 트럭에서 내리는데 직접 식당을 운영해봤기에 붕어 상태에 따라 맛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부다. 붕어 왔습니다. 양껏 잡은 붕어를 일사천리로 판매까지 마친 후 손에 넣은 돈은 12만 원. 오늘도 11만 원이면 어제도 10만 원 남겨 벌고 그저께도 벌고. 아유, 손주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돈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건네는 아내. 사실 이 집 경제권은 남편 몫이다. 나보고 막 노랭이라고. 아니 꼭 필요한 거 산다고 하면 내가 뭐라 그래야. 근데 벌어놓기는 쥐뿌리만큼 벌어놓고 쓰기는 황소같이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정신 바짝 차려 살 거 아니여. 버는 거보다는 쓰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정신. 자신과는 달리 철저한 남편에게 돈 관리를 일임한 아내. 그런데 편하기는커녕 잔소리만 듣는 것 같다. 그날 오후 아이고, 맨날 입어도 옷이 그냥 맨날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만 나가려면 입을 옷이 없어. 외출 준비를 하는 아내의 손이 옷장 앞에서 한참을 머문다. 누구는 입을 옷이 너무 많아 고민한다는데 결국 늘 입던 옷을 꺼내 입는 아내 일성 씨다. 오늘은 붕어를 팔아 돈도 꽤 벌었겠다. 살 것도 있겠다. 밭일 대신 시장 나들이를 하는 부부다. 어제 남편이 먹고 싶다던 붕어 요리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에 오자 했던 아내 일성 씨. 선물상회를 가자. 기왕이면 안 움직여 팔아줘야지.
오랜만에 시장 나들이에 기분이 들뜨기까지 하는데 오래 알고 지냈던 이웃의 가게에서 장을 보는 부부. 고추장 하나 줘. 매실이라고 괜찮아. 식용유 하나 줘. 식용유? 이거 누구 해주려고? 우리 신랑 해주려고. 붕어찜에 쓸 고추장부터 붕어 튀김에 꼭 필요한 식용유까지 남편을 위한 식재료만 한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샀으니 돌아가야 하는데 아내 일성 씨 어째 걸음이 점점 느려진다. 여기 잠깐 들어가봐요. 해달라면 이제 뭐 들어가고 그래.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해다 넘어갔는데. 대답도 안 듣고 냅다 옷가게로 들어가 버리는 아내. 마지못해 따라가는 남편이다. 옷장 속에 옷이 자기 옷이 제일 많아. 사실 며칠 후 있을 마을회관 봄나들이에 새 옷을 입고 가고 싶은 아내 일성 씨. 하여튼 여자들은 옷 욕심이 너무나 많아. 이왕 나온 김에 어떻게든 새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인데 12만 원까지. 아니 그 옷들이 하나만? 예. 하지만 남편은 영 불편한 기색이다. 사줄게요, 안 사줄게요? 안 사줄 거야? 사줄 거야. 비싸서. 안 사주면. 사줄게요. 그냥 가. 응? 그냥 그러니까 가. 뭐 하려고 안 사줘요. 한 말이야. 아이고.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사이즈는 있어. 입고 싶을 때 저기 해주셔야지. 한번 입어보시. 손에만 고치면 괜찮아. 사장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옷을 입어보는 아내. 그거 안 해?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아니야. 진심인지 돈이 아까운 건지 남편은 그저 안 어울린다는 말뿐이다. 멀뚱히 선 남편을 보고도 가게를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 특별 요리도 해주는데 오늘은 옷 한 벌 얻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편하고 좋고 여보세요. 잔뜩 기대를 하며 잠시 멋을 부려본다. 우리 애가 낯선 것 같은데? 이긴 한데. 하지만 남편은 묵묵부다. 귀찮아 보이는 남편 반응이 남보기에 민망하기까지 한 아내다. 가. 안 사는데 우리 신랑이. 다음에 올게요. 예. 그런데 말과 달리 계속 옷에 머무는 눈길. 이거 괜찮은데? 내 최고 좋은 거예요. 그 맨 앞에 있는 원단이 좀 좋은 거라고. 바랄 걸 바라야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일은 일대 시켜먹고. 신사 누가 사달라니까 그냥 와냐. 그거 하루 종일 저기 이 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뭐 옷 한 벌이나 돼? 아 그렇다고만 세상에 어쩌면 그걸 내가 마음에 따라 그냥 안 사 그냥 씩 데리고 오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머 이제 자기 수입을 생각하고 그런 걸 쳐다봐. 그럼 왜 그게 그거나 사육적 되지? 내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어. 너무하는 거야 진짜. 아이고. 서운하다는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한 아내 일성 씨.